시간은 6번 슬라이드 스마트 아트로 변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당하는 내용 동일하게 이렇게 글머리 기호 3개가 있습니다. 글머리 기호 3개를 도형의 형태로 바꿔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바깥쪽 테두리 영역을 클릭하셔야 돼요. 안쪽에 커서를 두는 이유는 테두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쪽 영역에 커서를 둬서 깜빡이는 거 확인하시면 바깥쪽 테두리가 보이죠? 이때 경계선에서 사방 화살표가 나타났을 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실선으로 선 모양이 조금 두껍게 보여집니다. 이때 위쪽 상단에 홈 탭이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 단락그룹에서 스마트 아트 변환, 그래픽으로 변환하는 항목입니다. 클릭하셔서 먼저 첫 번째 한번 선택해 볼게요. 첫 번째 스마트 아트 도형 유형을 선택했더니 사각형으로 채워졌어요. 다시 위쪽에서 상단에 보시면 레이아웃 그룹 영역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스마트 아트 디자인이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레이아웃이 나타납니다. 자세히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다양한 스마트 아트 도형들이 나타나요. 그 중에서 제가 나눠드렸던 교재에 제시되어 있던 부분은 가로 그림 목록형이라는 거죠. 해당하는 걸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셔서 이렇게 설정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텍스트를 넣었던 내용이 이렇게 스마트 아트 도형으로 각각 3개로 나누어서 깔끔하게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위쪽에서 그림 아이콘이 있어요. 해당하는 그림 아이콘에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마우스 포인터가 나타납니다. 화살표로 이때 클릭을 하시면 그림 상자가 나타나요. 그림을 삽입하라는 대화 상자 속에 4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파일에서는 우리가 USB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그림을 가져올 때 쓰는 아이콘 항목입니다. USB에 있는 파일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파일에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첫 번째 파일에서를 선택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그림 삽입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이때 왼쪽 목록에서 내 PC를 선택하시고요. 내 PC를 선택하시면 오른쪽 영역에 USB 드라이브가 나타납니다. 물론 USB 드라이브 그림은요, 여기 보기 영역에서 보시면 큰 아이콘이냐 또는 보통 아이콘이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아이콘 그림의 형태는 다르다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이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작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보통 아이콘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USB 드라이브가 보여요.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하셔요. 그리고 제가 나눠드렸던 파일 폴더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겨울 특강이라는 폴더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바로 그림, 제가 나눠드렸던 사진이 나타나죠. 이때 여러분이 상단에서 보시면요. 여기 보기를 변경하는 영역을 클릭하시게 되면 보통 아이콘이면 그림이 작게 보여요. 그런데 큰 아이콘을 하게 되면요. 아주 큰 아이콘.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실제 미리 보기처럼 이렇게 크게 확인을 하면서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사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두 번째 아이콘 그림에서 클릭하셔서 동일한 방법 파일에서를 선택하시면요. 이번에는 앞서 여기 내 PC USB 드라이브를 선택해 놓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동일한 선택한 폴더가 바로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하는 그림, 사진 2를 더블 클릭해서 삽입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아이콘, 그림 아이콘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올리시고 클릭하셔서 똑같이 파일에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3번 사진을 더블 클릭해서 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개의 사진을 스마트 아트 도형 유형에 삽입하셨고요. 이제 깔끔하게 좀 더 꾸미기 위해서는 상단에 보시면 스마트 아트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자세히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숨어있는 또 다른 기능이 있죠. 그 중에서 첫 번째 3차원에서 광택 처리를 하겠습니다.
광택 처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디자인이 예쁘게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결과를 미리 보기로 한번 확인해 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슬라이드 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래쪽에 여기 내려가셔서 슬라이드 쇼를 누르시면 결과를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편집 화면으로 돌아가는 거 방법을 조금 살짝 다른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 텐데요. 무슨 방법이냐면요. 우리가 키보드에서 ESC를 누르시는데 ESC 대신에 여기 슬라이드 오른쪽 영역에서 쇼 마침이라는 걸 누르셔도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편집 화면으로 ESC 대신에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해서 6번 슬라이드 완료하셨고요. 이제 7번 슬라이드에 동영상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삽입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제가 화면을 조금 확대해서 보여주시면 여기 중앙에 보시면 이 아이콘 보이시죠? 이게 비디오 삽입 아이콘이거든요. 여기를 선택하면 동영상을 빠르게 삽입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화면을 제가 축소해서 원래 화면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동영상 아이콘, 이 부분은 비디오 삽입이라는 메뉴로 뜹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 앞서 우리가 USB 드라이브 겨울특강 폴더를 선택했기 때문에 해당하는 동영상이 바로 나타나요. 바로 안 나타날 때는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쵸? 여기 왼쪽에서 내 PC 그리고 USB 드라이브를 더블 클릭하셔요. 그리고 특강이라는 폴더를 어떻게 하신다? 더블 클릭하셔요. 그러면 동영상이 6개가 나타나요. 물론 동영상이 한 화면에 다 채워져서 안 나타날 때는요. 휠 단추를 눌러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돼요. 마우스 휠 단추로. 우리는 여기는 세 번째 동영상을 넣을 거라서 세 번째 동영상 그림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화면상에 동영상이 나타납니다. 나타난 동영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기 세모 버튼 보이시죠? 이게 재생 버튼입니다. 클릭하게 되면 현재 화면상에서 이동, 진행되는 막대가 나타나면서 지금 동영상이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동영상을 삽입했는데요. 동영상을 좀 더 꾸미기 위해서는 위쪽에서 비디오 스타일이 있어요. 비디오 스타일에서 자세히 버튼, 여기 있는 숨어있는 스타일 기능이 더 있다는 거죠. 여기를 누르면 또 다른 스타일이 많아요.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만 놓아도 스타일이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누르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걸 선택하셔도 되지만 교재에서 제가 제시했던 세 번째 이 부분이죠. 반사형, 모서리, 둥근, 직사각형을 한번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완성된 거를 슬라이드 쇼를 통해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슬라이드 쇼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 결과 화면이 이렇게 둥근 사각형으로 표시되어지죠. 이걸 실행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마우스를 중앙에 동영상 속에 넣으면 손가락 모양이 나타나죠. 클릭을 하면 동영상이 실행이 됩니다. 또는 아래쪽에 여기 이 부분 정지 버튼이에요. 세모 버튼, 이게 재생 버튼이죠. 다시 누르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동영상은 화면을 터치해서 할 수도 있고 아래쪽에 재생 버튼을 이용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가르쳐 드렸듯이 편집 화면으로 돌아갈 때 ESC 눌러도 되지만 비어있는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신다? 쇼 마침을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도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동영상 삽입해 보셨고요. 이제 8번 슬라이드. 8번 슬라이드는요. 우리가 여기 있는 내용 전체를 검정색으로 바꾸실 거예요. 그래서 안쪽 영역에 커서를 두고 테두리가 나타났을 때 테두리 경계선에서 사방 화살표가 나타났을 때 클릭을 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위쪽에서 홈탭이 눌러져 있어야 돼요. 이때 보시면 글씨 색상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글꼴색이라고 나타나요. 그 옆에 있는 자세히 버튼을 누르셔서 숨어있는 색상을 불러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검정색을 선택하면 전체 텍스트 상자 속에 있는 내용이 검정색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여기 제일 첫 번째 문장은 강조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다시 드래그로 부분 블럭을 설정하셔서
글씨를 좀 더 굵게 하시고요. 한 포인트 크기를 키우겠습니다. 그러려면 여기 위에 보시면 현재 글씨가 28이라는 크기예요. 거기에서 글꼴 크기 크게라는 걸 누르면 단계가 이렇게 4포인트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슬라이드를 완성하는 글씨를 선택할 때 여기 글꼴 크기 크게, 작게를 이용하게 되면 빠르게 수치로 설정하지 않고 글꼴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 편한 기능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요. 여기 앞쪽에 보시면 글머리 기호가 이렇게 동그라미예요. 이걸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 앞에 커서를 둡니다. 그리고 나서 위쪽 상단에서 글머리 기호 이 부분이죠. 여기 마우스 가져다 대면 글머리 기호가 나타나요. 옆에 자세히 버튼을 누르셔서 글머리 기호 번호 매기기를 누릅니다. 다른 글머리 기호를 바꾼다는 거예요. 이때 사용자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이렇게 멀리 나타났을 때 앞서 제가 강의에서 알려드렸어요. 기호라는 제목이 있는 이 상자를 끌어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져오면은 이 상자 자체를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현재 글꼴이라고 나옵니다. 현재 글꼴에는 여기 우리가 원하는 예쁜 모양이 없어요. 그럴 때는 여기 자세히 버튼을 눌러요. 그리고 마우스 휠 단추를 눌러서 내려가거나 여기 옆에 있는 스크롤 막대를 빠르게 드래그로 끌어내리셔도 돼요. 그래서 W 영역에 왔을 때 웹띵스라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웹띵스에 왔더니 여기에 보시면 스피커폰 보이시죠? 확성기 같이 생긴 모양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선택하고 확인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글머리 기호에 우리가 새로운 사용자 지정 기호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색상까지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 색상을 예를 들어 강조하는 빨강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확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확성기 모양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 사이즈를 좀 바꾸고 싶잖아요. 그럼 다시 여기 글머리 기호 옆에 있는 자세히 버튼을 눌러서 글머리 기호 번호 매기기를 누르면 텍스트 크기가 100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텍스트 크기는 글머리 기호의 크기를 말하거든요. 여기 세모 버튼 올라가는 걸 누르면 숫자가 올라가요. 근데 좀 더 빨리 입력을 하시려면요. 여기 있는 원래 숫자를 지우시고 130 정도로 제가 맞춰 볼게요. 보통은 120에서 130 정도 하면 예쁘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확인을 해요. 보이시죠? 이렇게 커졌어요. 이 간격을 조금 띄워주고 싶다 그러면 시프트가 아니라 스페이스바죠. 띄어쓰기 하는 거.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이가 간격이 벌어지면서 훨씬 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요 글머리 기호는 지우겠습니다. 여기 따옴표 앞에 클릭을 하셔서요. 지워요. 그러면 문장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조금 강조해야 되는 영역은요. 우리가 범위를 따로 부분 지정해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켜 열린 문제에 여기까지예요. 범위를 지정해서 여기 굵게라는 걸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이어서 범위 지정이 잘 안 되는 분이 계세요. 그럴 때 제가 여기 되돌리기 다시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럴 때는 이렇게 나누어서 하셔도 돼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굵게 하시고요. 나머지 어떻게 해요? 이어서 이렇게 따로따로 각각 따로따로 설정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요만큼 하시고 굵게 그리고 나머지 못한 거 어떻게 한다? 이렇게 두 글자 범위 지정해서 굵게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연속해서 하시게 되면 한 번에 적용할 수 있고 한 번에 안 될 때는 이렇게 끊어서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8번 슬라이드 완성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발표해야 될 내용이 들어있는 모든 슬라이드는 8개거든요. 8개를 다 완성을 해서 여기 슬라이드 쇼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매진말이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시 편집 화면으로 돌아갈게요. 오른쪽 단추 눌러서 쇼 마침 하는 거예요. ESC 누르셔도 돼요. 이제 마지막 우리가 매진말을 하는 감사합니다라는 걸 만드셔야 돼요. 제가 잠깐 미리 만들었는데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만들 거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드는 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